오진석 씨는 20년 차 견인 기사입니다. 사고 현장 차량부터 공장에서 바로 나온 신차 운송까지 견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. 그런 오 씨가 더 이상 이대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였습니다. 그 근본적인 이유였잖아요. 제가 세월호 사건을 보고 같이 또 슬퍼도 했고, 그러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또 안전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. 이게 위험하니까 좀 규정을 바꿔달라, 또 조치를 좀 해달라.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. 차량을 운반하는 견인차도 크기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나 차량을 끌어 나를 때는 중량에 제한이 없습니다. 아무리 무거워도 고리에 걸리기만 한다면 견인할 수 있다는 거죠.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. 오 씨는 얼마 전 1톤이 채 되지 않는 승용차를 견인하다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. 견인차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브레이크 밟았는데 견인을 하고 있으면 차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. 공중에 떠서 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듣질 않았던 거죠. 그래서 계속 밀려서 약 17m 경찰 조사로는. 오 씨는 우리에게 직접 견인차의 위험성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. 2톤짜리 승용차를 들어올리자 견인차의 앞 범퍼가 쑥 올라갑니다. 앞 타이어도 공중에 뜬 상태. 그래서 견인할 차량이 무거울수록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빨리 제동이 되지 않아 위험천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. 전국에 견인차가 2만 대가 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. 또 그 차들이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무기가 돼 갖고 있잖아요. 이거는 한순간에 흉기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. 이 씨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민원 창구에 이런 위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. 정부 부처를 돌고 돌아 한 달 만에 오 씨에게 돌아온 대답,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위험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대책은 없는, 그냥 운전자만 조심히 운전하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왔습니다. 경찰청 답변을 본 오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. 역시 헬조선. 이거는 그런 답변을 저한테 보내는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조심히 운전하라 라는 답변이 될 수가 없죠.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치자고 얘기한 사람한테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. 안 들어줘요. 들어주지도 않아요. 들어주지도 않아. 내가 국방부 2번이나 하고 시설단에 3번인가 갔을 거예요. 그래도 소용도 없어요. 소용도. 파주에 사는 부부는 20년 전 경기도 파주에 땅을 사고 3,000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. 퇴직 이후 두 부부가 나무를 가꿔 분재로 생계를 꾸려볼 생각이었죠. 그런데 2010년 갑자기 국방부에서 사격 훈련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토지 강제 수용 결정을 통보해왔습니다. 보상 금액의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가에 훨씬 못 미쳤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니 따르기로 했습니다. 문제는 나무였습니다. 나무 3,000그루를 전부 옮겨 심어야 하는데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LH공사가 손실보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나무 한 그루에 9,605원. 나무 학원에서 돈 9,000원 가지고 어떻게 옮깁니까? 모든 것이. 얼마나 이상도 돼야 옮기는데 포크레인 다 가지고 장비 다 가져와서 흙을 떠가지고 차에 실어서 옮겨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몇백 원 드는데 그걸 전혀 감안 않고 무조건. 할아버지가 사설업체에 견적을 내봤지만 LH가 제시한 금액의 2배 가까이 돈이 필요했고 이미 땅을 사느라 빚까지 진 상태. 그때부터 할아버지 부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민원을 받는 정부 부처라면 어디든 수십 차례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. 이 민원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. 국무총리실부터 해서 국방부 때 또 청와대 비서실장님, 또 각 국회의원,
도지사님 전부 안전 데가 없었어요. 하지만 여러 부처를 돌고 돌아온 대답은 마치 모범 답안처럼 한결같았습니다.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기급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. 억울해도 그대로 받더라. 나 그런 식으로 결론 내려버리더라고요. 심지어 며칠 전에는 국방부에서 남성 2명이 병원에 입원한 남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. 빨리 나무를 옮겨 심지 않으면 자식들의 재산까지 압류할 것이고 민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. 더 이상 민원 제기를 하지 않겠다. 이의 제기를 않겠다. 이런 식으로 각서 써달라. 그냥 뭐 시설단에 와가지고 나보고 민원 요청하라고 각서 써달라 그러는데 왜 나보고 자유권가인데 막으려고 하더라고. 결국 두 노인은 이 겨울에 땅을 파고 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말고, 응? 우리가 뭐 몇천만 원, 몇 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통이 돼서 협상을 하면 우리도 양보할 건 하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매상 공문으로 막 그런 억울한 소리만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 지금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소통을 구했지만 오히려 불통만 확인한 민원인들. 이제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.